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회원 가입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입자들에게는 오늘 지금부터 만드는 이 동영상이 먼저 제공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안에 대한 답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사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많은 관객을 모으고 있는데 11.6 사건을 다룬 대목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폄하했다. 그리고 사실관계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동아일보 김충식 기자가 쓴 책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책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 수 없으니까 상당히 각색한 부분,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와 이 현실은 다르죠. 또 그런 것은 다른 나라 영화에도 다 허용되는 겁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린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제가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김재규, 박정희 그리고 11.6 사건이 나오면은 항상 의문과 그리고 추측이 난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마도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서 가장 깊게 취재를 했고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6일이 부마 사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점해서 쓴 책이 바로 한국을 뒤흔든 11일간입니다. 11일간. 즉 부마 사태에서 11.6 사건까지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함성과 총성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450페이지가 넘습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썼느냐 하면은 제가 11.6 사건 나기 열흘 전에 있었던 부마 사태 때 부산에서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 부마 사태를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10월 16일 부산 중심인 광복동 남포동에서 데모대들이 경찰의 작전차를 뒤엎고 불을 질러 가지고 화염이 치솟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기폭제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11.6 사건으로 터질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10월 26일 저녁 7시 한 40분경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았을 때 저는 또 부산에서 살인사건 현장을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10월 27일 새벽에 대통령 유고라는 소식이 경찰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날 부산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에 대한 이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애석한 마음, 위대한 인물의 타계에 대한 복잡한 상념도 있었지만은 이제 한 시대가 가는구나. 18년의 권위주의 체제가 가는구나. 유신 체제가 끝나겠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는 희망 또한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왜 김재규가 쏘았느냐 이걸 따지는데 우선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함성과 총성. 왜 제가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사건이냐고 하느냐, 그렇게 명칭을 하느냐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 18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년을 열었습니다. 즉 12.6 사건 당일 아무도 모르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하면서 바로 2달 뒤에 12.12 사건을 일으켜서 병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 해 5월에 광주 사태를 거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12년이 12.6 사건으로 해서 비롯된 거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이 30년입니다. 이 30년, 한국 현대사 70년 중에 30년을 결정한 것이 12.6 사건이니까 그 정치적 파급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6.25, 그리고 12.6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았느냐? 김재규와 박정희는 우선 선산으로, 고향이 경북 선산으로 갔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니까 박정희를 형님처럼 모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와 김재규는 또 육사 2기 동기입니다. 동기. 그때 육사 2기가 창군 시기였으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이미 일본 육사 망군 공관학교 출신으로서 망군 장교 출신이었지만 군대를 새로 만들 때는 계급장 따고 다시 육사 2기로서 김재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고향이니까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김재규는 또 5.16에는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5.16 주체 세력도 아니에요. 그러나 5.16에 관계하지 않았지만은 박정희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정보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부장은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왜 박정희를 쏘았느냐? 김재규는 성격이 아주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그런 악평도 좀 적게 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정보부장에는 박정희가 임명한 겁니다. 그 사람의 행정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만은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서 임명을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들에게 꼭 존칭을 쓰는 사람인데, 다만 김재규는 동생처럼 항상 말을 놓고 했습니다. 그만큼 친숙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어떤 이런 사건은 단일 원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입니다. 그 복합적인 원인을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위 출신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 대통령의 위광을 얻고 중장 출신 김재규 부장을 견제해가지고 자존심이 강한 김재규를 심리적으로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11.6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이 농담 삼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6 사건의 주범은 차지철이다. 오히려 종범이 김재규다.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차지철이라는 그런 평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경호실장과 정보부장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람이 당시에 비서실장인데, 김계원 비서실장,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김재규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층, 박정희를 둘러싼 권력층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균열 속에서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희생되는 겁니다. 사건 당일 안가에서,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김재규가 김계원에게 오늘 해치우겠다 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계원 씨는 뭘 해야 되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면서 당장 그 만찬 자리를 취소하든지 김재규를
격리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농담처럼 듣고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약 김계원이가 적당한 조치를 취했으면 11.6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정, 김영삼 의원 제명에 대한 반발, 그리고 부마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 이런 게 쭉 진행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김재규가 민심이 박정희를 떠났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특히 12.6 사건 이튿날 김재규가 현장에 12.6 사건의 열흘 전에 있었던 부마 사태 이튿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시위 현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시국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한미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인권 정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런 한미 관계의 악화로 박 대통령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형국이었고, 미국 측의 동향에 민감한 김재규는 이를 의식했을 것입니다. 미국도 박정희를 싫어한다. 그러나 미국이 CIA가 김재규를 조종해가지고 박정희를 쏘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낭설입니다. 낭설이고, 다만 그 배경이 되는 한미 관계의 악화가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기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당시에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가 가끔 김재규를 만나서 시국에 관한 논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재규를 조종했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 김재규 또한 저질러 놓고는 미국에는 비밀에 붙여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마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이 수습책으로 김재규 정보부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정보가 나돌았습니다. 후임은 김치열 법무장관이 올 것이다. 김재규도 그렇다면은 자신이 거사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이 김재규는 우직하고 온순하지만은 화를 내면은 통제가 되지 않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빴어요. 간이 나빠서 경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가족들에게 한 유언 중에서 내가 간이 나빠 자연사를 하더라도 7, 8년밖에 못 살 것이다. 후세 사람들에게 죽음의 시기를 잘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 직책에서 물러나면은 저격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 나쁘다. 여기에 자지처리가 끼어가지고 자신을 화나게 만든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게 복합적으로 되면은 돌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있었던 그 저녁 자리가 이 사건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녁에는 누가 왔느냐? 김재규, 그리고 김계원, 박정희, 차지철 네 사람에다가 심수봉, 노래 부른 심수봉, 신재순이라는 여성 6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 좋아하더니 갑자기 부마 사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자리에서 김재규를 몰아붙이는데, 여기에 차지철이가 가세를 합니다. 차지철이가 말려야 될 입장인데 그때 김재규는 울컥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 중에 슬며시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집무실에 가서 권총을 차고 나오면서 두 부하를 부릅니다. 의정과장 박선호, 해병대 대령 출신, 그리고 이 비서라고 볼 수 있는 수행비서 박흥주, 육군 대령 출신,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당시 현역.
두 사람을 벌써 오늘 해치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각하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범행 20분 내지 30분 전이었습니다. 차마 박정희를 속였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중앙정보부의 엄격한 교육 때문에 두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 아주 공교롭게도 이날 김재규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 옆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대통령과 식사를 한다 해가지고 혼자 나오는 바람에 그 옆에 정승화 장군이 초대되어서 김재규를 대신한 김정석 차장보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김재규와 같은 경북 출신이고 하니까 이 암살에 가담한 거 아니냐, 쿠데타를 모의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이 의심이 전두환 그룹으로 하여금 정승화 장군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연행해가지고 수사한다는 것이 무력 충돌로 번진 12.12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의심을 받지 않았으면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실권을 잡았겠죠. 그래서 이 자리, 이 술자리가 돌발적 행동을 하기에 딱 조건이 갖춰져 있는 김재규를 자극을 했다. 그래서 김재규가 먼저 차지철을 쏘고 박정희를 쏘고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쏘려고 하니까 권총이 고장이 났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권총을 가져오는 사이에 바로 옆방에서는 박선호가 박정희의 두 경호관 안재송, 정인영을 셋 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사살하죠. 그리고 옆에는 다른 박선호의 부하들이 박정희의 경호원들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차지철은 총을 맞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김재규가 바깥에 가서 권총을 새로 가지고 들어와서 차지철을 다시 쏘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머리를 쏘면서 현장에서는 죽지 않았지만은 국군 수도병원 분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중에서 운명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었던 사람은 신재순입니다. 신재순 씨는 마지막의 박정희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탈한 듯,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총을 맞고도 각하 괜찮습니까? 하면서 등에서 콸콸 쏟아지는 피를 손으로 막으니까 그 사이로 피가 샘솟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뜻이 뭐냐? 신재순 씨의 이야기는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11.6 사건을 보면은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러면 왜 11.6 사건이 안 일어나느냐? 북한에는 과연 11.6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를 쏠 북한의 김재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자존심 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김정은이로부터 내가 제거당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쏘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궁정동의 11.6이 아니라 북한 주석궁의 총성이 들려오는 날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